안녕하세요. 지금도 연끌들이 꿈틀꿈틀대고 있답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심상치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이제 총선을 앞두고 막장짓을 이제 무자비하게 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이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제 지옥으로 추락할지 이제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되게 벌어지겠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한 달 사이에 주택담보대출이 4조 4천억이 늘었습니다. 급등기 2020년하고 비슷한 속도라고 얘기하는데, 정책 대출이 증가하고 갈아타기 발, 금리 인하 경쟁 등 때문에 대출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DSR이 2월 26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시행을 앞두고 미리 대출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답이 없는 게, 지금 대출하면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 끝까지 채권자들은 빚쟁이들에게 빚을 받아내려고 혈안을 보일 겁니다. 단돈 10원도 단돈 100원도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있잖아요. 채무불이행자 등재되고 빚쟁이가 되면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뭐 유튜브나 가짜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이 뭐 빚지고 원래 다 빚을 지고 산다, 뭐 원래 부동산은 빚지고 사는 거다, 이런 개소리들을 막 해야 되는데, 그런 말에 넘어가면요 평생 빚쟁이로 전락해서 사는 겁니다. 저도 제 후배들 중에, 지인들 중에 그런 이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 3억, 자기가 산 집은 8억. 근데 웃기는 게 그 8억짜리 집이 불과 한 2, 3년 전에는 3억도 안 하던 집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산 3억도 자기 돈이 아니에요. 부모가 준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이거 뭐 게임하듯이 집을 샀다라는 겁니다. 집을 안 사면 안 되겠다, 영원히 벼락거지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2021년에 집을 샀죠. 그 이후에 뭘 겪습니까? 엄청난 이제 쇼크를 겪게 됩니다. 계속 버티고 미루고 했던 게 지금까지 왔죠. 원래는 문재인 정부 말기에 스트레스 DSR이 실행이 되고 이제 부동산 이제 연착륙을 일으키고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도 너무 나쁜 짓을 했습니다. 자기 정부 때 집값을 3배 4배 올리고 전세자금 대출로 청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죠. 지금의 정부는 더 엄중한 상황에서 똑같이 대출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그 부채를 통해 가지고 경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뭔가를 계속 끌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엉망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요 이제 세상에 공짜 술은 없습니다. 숙취는 오래 남습니다.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요 자기가 이 세상을 주도하는 주도권자다, 힘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자기가 자세를 조금만 바꿔도 주변이 긴장을 하죠. 근데 끈 떨어지면요 지랄 발광을 해도 주변에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힘이 있는 자의 편에 서려고 합니다. 근데 그 힘이 있는 자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바뀐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조금만 지나면 금융권들이 힘이 있는 자가 됩니다. 빚을 진 사람들은 힘이 없는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요 끌려다니는 빚쟁이들이 힘이 있는 금융권에 휘둘림에 끌려다니는 거죠. 사람들은 항상 흥분하면 실수합니다. 지금 집을 사야 된다라고 부추기는 그 부추김에 넘어가서 홀라당 사인을 하면요 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흥분하지 않고 흥분이 가라앉고 난 다음에 뭘 할지 차분히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비바람이 불면 알게 된다고 하죠. 온실 속 하우스에서 곱게 자란 꽃하고 길바닥에서 자란 들꽃의 차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길바닥에 자란 들꽃과 같은 그런 생존력을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사에서 절대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죠. 실력이나 능력이나 평판 이런 것도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나오면 지옥이니까. 그리고 직장인으로 지내면서도 빚지지 않아야 됩니다. 빚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있는 이 주변 상황이 전부 다 지옥으로 바뀝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뜯어먹으려 하는 하이에나로 바뀐다는 겁니다. 뭐 재벌가니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 이런 얘기 있잖아요. 별로 의미 없습니다. 돈 앞에서는 장사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고프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되는 겁니다. 짐승이 되면요
부모 자식도 잡아먹는 거죠. 우리 현실은 하나를 내주고 하나를 넣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자산시장에서는 잘못 보이면 전부 다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금융권들과 부자들과 가진 자들이 서민들,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뺏기 위해서 일부러 빚을 부추기고 빚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합니까? 갖고 있는 거 다 빼앗습니다. 다 빼앗고 나면 끝입니까? 아니죠. 죽을 때까지 부려먹습니다. 12시간, 14시간, 16시간 잠 못 자게 잠 안 재우고 계속 일 시킵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감시하지도 않습니다. 왜? 빚졌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감시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 미친듯이 일하게끔 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시궁창이 되는 거죠. 사인하는 순간요, 자기 인생이 시궁창이 됩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회의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서 있잖아요. 유튜브 가는 얘기들 들으면 따박따박 노후 준비하고 2억씩 3억씩 5억씩 집값이 올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호캉스 가고 해외여행 가고 럭셔리한 수입차 끌고 다니게끔 부를 가져다 준다? 개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울컥해가지고 흥분하고 쫓아다니는 것 진짜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짜일 가능성이 크죠. 신기루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그런 것에서 어쩌면 정말 진짜가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도 꿋꿋이 현실을 잘 맞이하고 도망치지 않고 책임져야 되죠. 압박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좀 심하기도 하죠. 하지만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대출하고 자기의 인생을 빚에 의지하는 순간, 빚쟁이가 되는 순간 인생 끝장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참 무서운 거죠. 살아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사는 거 안 쉽습니다.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저렇게 주택담보대출이 4조 4천억이 늘었다. 금융권들이 앞으로 뭘 하겠습니까? 왜 저러겠습니까? 왜 저렇게 대출을 늘려줬겠습니까? 지금까지 잡아먹기 위해서 먹이를 준 겁니다. 미끼를 내놓은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미끼를 내놓고요, 그걸 미끼를 무는 약한 이들에게 이제 다 빼앗기 위한 사전 작업을 펼치는 거예요. 이리와 들어와 괜찮아 먹어 원하는 대로 다 먹게 해줄게. 편하지? 앉아서 먹어, 누워서 먹어. 그렇게 얘기하고 뭐합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누우면 가나우 쓸개하고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려고 일부러 먹이 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푼다? 이유 없는 호의 없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호의를 베풀면 그는 천사입니까? 악마입니까? 악마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가만히 있는데 대출하라고 인터넷 은행들이 대출이 잘 낮게 해주니까 언제든지 와서 이용하라고, 대환대출하라고, 그게 과연 고객들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더 오밀조밀하게 올가매어서 그들을 뜯어먹기 위한 수작일까요? 저는 어째 더 잔인하게, 더 악랄하게 뜯어먹기 위한, 뼈까지 발라먹기 위한 금융권들의 무서운 경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